제가 얘기했었던 거에서 여러분, 욕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시사교양으로 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욕. 욕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욕을 보면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쌍놈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뭐냐면 계급적인 겁니다. 쌍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계급으로 나눠요. 그죠? 그리고 저 이교도 새끼. 응? 그리고 뭐, 이 창녀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땐 그 직업을 부인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격을 박탈합니다. 인격을 박탈을 하고, 인격을 박탈하면 재산권도 박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sovereignty, 그렇게 얘기하는 sovereignty, 이렇게 발음을 하는. 이 주권, 이게 원래 영주권이거든요. 영주권은요, 여러분, 영주권은 재산과 계급에 대한, 내가 너를 기사라고 임명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그거거든요. 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주권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권이라는 건, 영주권이라는 건 너한테 계급을 줄게. 그 계급에 따른 사회적 직업과 재산을 줄게라는 그 권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영주권이 해산이 되고, 제가 근대 국가라고 하는 내셔널 스테이트가, 네이션이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민족이 아니라, 이게 교회나 영주에서 재산권이나 기타 등등이 관청으로 가는 거라고요. 관청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누구한테, 영주한테, 네가 뭔데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러면 하느님이 나한테. 그래서 나는 푸른피의 귀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느님이 줬어. 그래서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건 이 주권이 됐건 저 주권이 됐건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하느님밖에 못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부인권, 그리고 왕권신수설이 됐건 천부인권이 됐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 재산이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대 국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대 국가에서는 옛날에는요, 여러분, 국교가 신교를 점령을 해요. 그럼 국가를 점령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재산권을 다 박탈을 해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나는 그냥 이교도가 되는 거고, 내 이교도로서의 나는 나라가 망하면 나는 이교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저들의 노예가 되는 거고, 우리 재산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민족국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국가를 점령을 해도 점령한 곳에 있는 재산 몰수요.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재산을 압수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민중봉기를 하고 시민군을 만든다. 그래서 이 민족국가가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가 골때리지냐면, 그전에는 이제 국가를 점령을 하면, 씨발, 왕이 바뀌었나 보다. 이 새끼나 저 새끼나, 프랑스 왕이나, 독일 새끼 왕이나, 합스부르크 왕가나, 뭐, 튜턴 왕조나, 뭐나, 이 새끼가 오면, 난 그래도 똑같이, 농노고, 뭐고, 그러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종교적 동원에서 이제 신교다 구교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민족국가에서는. 그래서 이 민족국가하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국가, 그리고 이제 30년 전쟁이 끝날 즈음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네이션 스테이트가 생겨 난 다음에 이 재산권을 이렇게 하는데, 이 재산권이 종교적 재산권이 아닌 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같이 혼란 상황에서,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철학가가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근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1618년부터 1648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크가 여러분 보면 1704년, 1632년부터 1704년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로크가 이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노동가치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애시당초 자연이고 소유권이 없었다. 근데 저 물건이 왜 내 소유가 됐느냐? 그래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 거다라는 말에 부르주아지 계급하고 열광을 하죠. 그 전에는 재산권이 뭐였다? 왕, 영주, 신이 내렸다. 신이 내렸어. 왠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신이 나보고 가지고 있게 했기 때문이야.
이 씨발라마 그럼 니네 할아버지하고 기타 등등은 우리는 다 그 신의 자손들이라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반역이다. 이교도 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로크는 노동가치설을 얘기한 겁니다. 재산권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한 자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고 그 재산권이 시민들 민간인들 이렇게 이제 젠틀맨 계급이든 뭐든 이렇게 되니까 이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생기고 그리고 타국이 점령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건들면 시민 봉기가 벌어지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도 점령을 하면 재산권을 건들지 않는 풍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권을 건드리지 않는 풍토가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민족국가 사이에서는 합병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어도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나라의 모든 존재 가치를 부정을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냐면, 자기의 재산권은, 우리의 재산권은 결국은 뭐 없어지면 재산권이 다 없어질까요, 여러분? 등기소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권은 여러분, 정말 간단한 거예요. 등기소가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재산과 내가 자유민이고 노예가 아니고, 내가 자유민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정부의 등기소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그 네이션을 지키기 위한 국민군이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재산권을 부정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민족국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재산권을 부정하는 두 가지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가 뭐죠? 하나가 유대인은 죽여주되. 이거요. 유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유럽에 퍼집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그게 여러분 그렇게 유럽에 인기가 많았을까요? 유대인의 재산권에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한 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공장이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채권이요. 유대인들이 대부업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와서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래. 금융업자가. 야, 씨발 유대인 죽일까? 죽이면 빚도 없어지는데? 채권이요. 재산권 중에서 유대인의 채권을 말소시키는 게 개꿀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재산권을 부정을 하는 열기가 퍼지는 거예요, 유럽에. 선거운동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의 재산권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하는 게 뭐다고요? 여러분이 유대인 금융업자로부터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 공약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와 유대인을 죽이겠습니다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재산을 부정하는 게. 그게 하나가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신들이 노동하는, 그러니까 로크나 이런 거에 노동가치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가치는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노동을 착취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재산을 뺏어야 돼. 공산주의 사상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민족국가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재산을 부정하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가 공산주의, 하나가 유대인 부정이에요. 이 두 개죠. 그리고 뭐 유대인의 재산권 부정은 뭐로 갔습니까? 그게 히틀러 전체주의로 갔고, 그리고 자본가 재산 부정은 그게 공산주의로 가서 소련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재산 부정하는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재산을 부정한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 재산을 부정한 다음에 지들이 다 먹었어요. 소련, 지금의 러시아 꼬라지, 중국의 꼬라지를 보세요. 그 당시에 자본가의 재산을 부정했지만 결국 그 다음에 지들이 다 먹었잖아. 우리가 북한을 왜 경계해야 되느냐?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뭐 반공이다 기타 등등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민족국가와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이나
북한을 만약에 점령한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재산을 뺏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유재산제와 이 민족국가 질서가 생성되게 냅두지 자기네들이 그거를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쟤들은요, 중국이나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재산권 자체를 인정 안 한다고. 이 등신 같은, 빠가 같은 종북주의자들아. 지금 우리가 미국이 빠져서 중국하고 북한 위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병신 되는 거야, 우리는. 진짜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왜 앞에부터 쭉 민족국가부터 쭉 얘기를 했냐면, 북한과 중국이 걔네들의 역사적 발전, 이 역사를 밟아온 과정, 그 국가 시스템 자체는 우리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좆된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민족국가가,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대적 우리가 지금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민족이 아니라 뭐다? 혈족이죠. 혈족 종족이지.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할 때의 그 민족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에 종놈의 입장에선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오든 청나라가 쳐들어오거든. 이 새끼들이 뭘 날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죠. 그렇죠. 재산을 뺏으려면 인격을 부정을 해야 재산도 뺏을 수 있으니까 재산만 뺏지 않고 인격권도 박탈을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근대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